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효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즘 하던 생각들 그리고 근황을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TMI를 남발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심심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첫 번째 주제는 경험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가 예전 브이로그에서 3군데의 회사를 합격을 했는데 거의 왕복 4시간 가까이 출퇴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K-POP 콘서트 투어 회사예요. 사실 저는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게 아니라 회사 인사팀에다가 메일을 보내서 면접을 보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인터뷰를 보는지조차 모르고 인터뷰를 봤었어요. 그래서 도중에 여쭤봤을 때 들었던 게 마케팅 그리고 투어 오퍼레이션 인턴이었고, 그 당시 인터뷰를 보면서 모든 인턴들은 출장이 가능해야 된다. 투어를 다니면서 스테이지 매니저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번역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옵션에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사실 긴가민가 했어요. 제가 그 회사를 가게 되면 저에게도 그 자리에 기회가 올까? 아니면 그냥 모든 인턴들은 출장이 가능해야 된다. 경고만 하신 건지를 모르겠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에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연 업계가 사실 발을 들이기 되게 어려운 업계이고 저도 콘서트를 갈 때마다 현장에서 너무 큰 에너지를 받고 오기 때문에 항상 흥미로운 분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되게 먼 업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업계를 조금이나마 경험해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투어를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후회가 없는 선택일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갔습니다. 제가 딱 입사를 했을 때는 투어팀은 다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마케팅 팀이랑 디자인 팀만 남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케팅 일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나도 투어에 데려가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그 자리가 제 다음으로 들어온 인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나는 정말 오로지 그거에 모든 걸 걸고 온 건데 그 기회가 나한테는 안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가만히 열심히 시키는 일 조용히 하고 있다 보면은 뭔가 보상처럼 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참 근거 없는 생각이었구나 싶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정말 벌떡 일어나가지고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정말 이것 때문에 뉴욕에서 오래 걸려도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어필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도 이렇게 메시지를 요따만큼 써서 어필을 했습니다. 이미 그 친구가 가게 되는 거는 결정이 된 상황이어서 그 자리를 뺏을 생각은 없었고요. 그냥 이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생기면 저를 떠올려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부장님은 일단 알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도 투어를 넣어주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5월에 비자가 만료가 되는 상황이고 한국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투어에 어떤 인원을 데려가는 건 정말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인턴을 데려갈 때는 그 인턴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투어를 통해서 인턴을 트레이닝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투어에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6월에 다시 한국을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를 데려가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괜한 기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속상했어요. 여태까지 나를 버티게 해줬던 하나의 큰 목표가 바사삭 사라지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사실 입사하자마자 투입됐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릴스 편집을 맡았었거든요. 어떤 영상 감독님께서 보시고 쟤는 영상을 좀 만질 줄 아는 애다 싶으셨는지 저를 캐스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영상일이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그룹의 콘서트 VCR을 제작하는 미션이었는데 사실 엄청 큰 포트폴리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좀 신나서 열심히 편집을 했어요. 제가 언제 살면서 그렇게 콘서트 VCR을 통으로 편집을 해보겠어요.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영상 편집을 하려고 온 건 아닌데 투어를 못 간다는 그 속상함도 생기는데 내가 앞으로 회사에서 영상 편집만 하게 될 건가? 이런 불안함까지 겹치니까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인턴을 일을 시키려고 뽑은 건데 인턴한테 그 인턴이 잘하는 일을 시켰더니 하기 싫다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진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해본 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집에 가서 새벽까지 마케팅 전략서를 썼어요. 우리 회사의 소셜미디어를 이런 방향으로 개혁시켜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현장에서 콘텐츠 제작자로 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쫘라락 써서 소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방향성을 5장 정도를 쫘라락 써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에 가져갔어요. 2가지 음흉한 의도가 있었죠. 하나는 나 영상일 하기 싫다. 정말 투어를 못 가더라도 영상일보다는 마케팅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걸 어필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래도 날 현장에 이런 식으로라도 끼워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그걸로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너무 노골적이진 않게 내가 영상 일을 하기 싫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그냥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서야 미련이 딱 떼지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고 그럼에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못한다고 그게 내 가치를 정의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제가 회사에서 바라던 경험을 포기하게 된 이후부터는 뉴욕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경험은 뭐가 있을까 머리를 굴려보다가 마침 뉴욕 패션 위크인 거예요. 표를 사서 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초대를 받거나 그 업계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링을 해가지고 뉴욕 패션위크에 참가하는 브랜드들의 에이전시 메일을 모아둔 시트를 발견을 했어요. 거기에 있는 브랜드를 딱 하나 골라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사실 그 브랜드 정말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이 브랜드 너무 관심 있고 이번 패션위크에서 기회가 된다면 봉사를 꼭 하고 싶다 라고 보내니까 레주메를 보내라고 또 답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전공으로 패션 디자인 및 머천다이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에서 제작했던 뭐 패션 자료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레주메랑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서 보내니까 봉사 명단에 넣어준 거예요. 와, 나 뉴욕 패션 위크를 실물로 보러 간다. 그 재미로 버텼죠. 제가 인턴십을 다시 구하는 과정에서 콜드 메일링으로 한번 성공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콜드 메일링을 그냥 주저없이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패션쇼 당일에 메일이 하나 왔어요. 패션쇼를 진행하는 베뉴에서 입장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걸어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너희들이 필요 없게 됐다 라는 메일이 온 거죠. 어떤 기준으로 나를 잘랐을까 자세히 보니까 그 리스트가 알파벳 순이에요. 근데 뒤에서부터 그냥 10명 정도를 자른 거예요. 제가 하필 또 이메일 주소가 Z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지? 회사에서도 그리고 그냥 인생에서도 내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들이 자꾸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되게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자기 연민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고 자기 비하도 하게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운 게 있다면 나는 경험에 대한 집착이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 생각해보니까 하다못해 저는 배달음식 결정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걸 크게 확장시켜봤을 때 저는 이 경험도 꼭 해보고 싶고 저 경험도 해보고 싶고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큰 원동력 그리고 삶의 추진력이 경험에 대한 욕심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신기했어요. 2번째는 그럼에도 배운 점이 있다면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이렇게까지 아쉽다면 내가 이 일에 열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자아 탐구의 기회가 돼주었고요. 사실 예전에도 저희 과에서 미국 유럽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는 서류 탈락을 하고 친구는 붙어서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때도 진짜 속상했거든요. 그때 떨어져서 오히려 그게 원동력이 돼서 진짜 본격적으로 미국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알아보고 결론적으로 제가 미국에 와 있잖아요. 지금의 이 아쉬움 그리고 경험의 결핍이 미래의 어떤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20대라는 게 사실 뭘 하고 싶은지 몰라서 괴롭잖아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었구나. 이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너무 크고 사실 그것도 그래요. 패션 융합 전공을 선택할지 본 전공을 심화 전공으로 해가지고 빨리 졸업을 할지 이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패션을 배우기로 결정을 하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현타가 너무 많이 왔어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못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결국에 했던 건데, 그때 했던 프로젝트나 그런 과제들이 지금은 저의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동안 그냥 열심히 오피스 잡하면서 회사 밖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또 회사에서 재밌는 일을 또 맡겨주셔가지고 잠깐 되게 열정적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좋아하는 일의 정립입니다. 인턴 기간이 한 3, 4개월 정도 됐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고 싫어하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이 변화를 해야 자극을 받는 사람이고, 사실 알바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편하게 높은 시급 받으면서 수학 문제 풀어주는 것보다 커피 팔면서 막 이것저것 만들고 이런 게 더 재밌었던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루틴 속에서 똑같은 일 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고, 창의성을 요하는 일을 할 때 즐거운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 많은데도 너무 싫은데 억지로라도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나를 갖다 놔야 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걸 느꼈고, 이게 이렇게 동물의 탈을 쓰고 찍으려면은 30분밖에 못 찍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겼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느낀 저의 강점은 추진력이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은근히. 일단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꼭 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일단 어떤 생각이 들면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몸을 담궈버리는 성격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중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태까지 그걸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나의 장점이기도 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 참 좋다. 예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다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되게 결단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스텝이 뭔지 빨리 생각해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새롭게 찾은 저의 강점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회사 생활. 사실 제가 20살 때부터 알바를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학원 조교 알바로 시작해서 빵집,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카페, 학교 행사 스텝, 방송국에서 일도 했고 편집 알바. 근데 이렇게 9to5로 오피스 잡은 저도 처음인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대학은 나만 잘하면 되는 곳이었어요. 하는 만큼 나오는 그런 곳인데,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팀을 만나는지도 중요하고 환경도 참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내 일을 잘하는 사람과 집단 속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르다, 이런 걸 느끼고, 생각보다 남들은 내가 한 일을 몰라준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알려면 내가 한 일은 내가 떠벌려야 된다. 말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몰라준다. 이걸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 본인의 기회는 본인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증명해내는 것도 결국 내 몫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회사를 얼마나 다녔다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5번째 주제는 해외살이. 새로운 환경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해외살이가 되게 재밌어요. 특히 해외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때 고난 끝에 찾아오는 자기 성장이, 그 밀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짜릿한 성장에 좀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요.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삶은 그만하고 싶고, 어디 1년 동안 새들어서 살면서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사는 그 삶이 유쾌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이랑 친구가 없는 어디에 딱 정착을 해서 오래오래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해외 생활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한국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안정된 주거 환경, 안정된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주입되어 왔던 그런 인생의 목표들, 이런 걸 이룰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해외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해외에 나오면은 한국에 놓고 온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해외살이가 좋은데 싫어요. 저는 특히 집에 대한 의미가 진짜 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집을 꾸미고 그 안에서의 생활도 저를 안정시키는데 되게 큰 부분인데, 해외살이는 그걸 많이 내려놔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6번째인가요? 20대의 방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직 워홀을 가보고 싶은 나라도 참 많고 제 가치관이나 제 취향을 담은 브랜드를 창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경험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어느 걸 선택하는 게 참 난감해요. 인생의 속도는 다 다른 것이고 늦은 나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를 계속 되뇌어도 과연 실제로도 한국 사회가 그럴 것인가? 내가 20대에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들 다 다녀오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하고 나서 그제서야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한국 사회가 나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줄까?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주변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업하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는 사업을 할 재질이래요. 본인들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저보고 사업을 하래요. 망하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제가 최근에 챗GPT한테 사주를 봤거든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향 분석.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걸 좋아. 단순 반복적인 일은 안 맞음. 자기주장이 강하고 리더십이 있음.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사고력이 뛰어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읽지만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걸 중시함. 큰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있음. 추천 직업도 물어봤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기획자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어요. 그래서 저 이미 유튜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지? 거기에 나왔던 게 기획, 마케팅, PD, 브랜딩 제가 되게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들이 나왔고 그리고 또 얘기 나왔던 게 사업, 창업 자기주도적인 성향이 강해서 조직보다는 독립적인 환경이 더 잘 맞을 가능성이 크고 안정적인 직업보다는 새로운 걸 시도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일이 적합하다. 소름 진짜. 예술 창작, 디자인, 음악, 문학, 패션, 영상 감각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요소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 단순한 예술보다도 기획, 아트적인 감각을 접목하는 일이 더 적합하다. 실용적인 예술 분야에서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 소름 진짜. 추천 직업, 영상 제작, 영화 감독, 패션 디자이너, 음악 프로듀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당신은 실행력이 강할 스타일이라 결심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대요. 고마워, 챗GPT. 날 이렇게 좋게 표현해주다니. 분명 제가 창작해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경험에 대한 집착이 항상 제 발목을 잡습니다. 제 친구가 인생 영화로 꼽은 게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라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하는 선택마다 그에 맞는 평행 세계가 생겨나는 설정이거든요. 평행세계론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모든 세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주제는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제가 예전에 신년 목표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뉴욕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마인드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잃을 게 없다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만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그런 마인드인데 실제로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냥 한번 해보지라는 마인드로 인사팀에 메일을 찔러봤더니 인터뷰가 잡혔고 에이전시 메일에다가 찔러보니까 결국 취소가 됐지만 뉴욕 패션쇼 봉사 기회를 얻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이 마인드가 사실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져와주는 장점이 크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욜리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걸 통해서 덕을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네, 요즘 제가 하는 생각들을 그냥 주절주절 다 풀어봤어요.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조금 말을 덧붙이자면 한국의 화장실에 글씨 되게 많이 붙어있잖아요. 김춘수 시인의 꽃. 내가 그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요 시 아시죠? 저 학교에도 되게 많이 붙어있던 시였는데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가 없고 평범하고 무기력한 그런 삶이더라도 내가 의미를 붙이기만 하면 그거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물론 김춘수 시인의 시는
사랑시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일맥상통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인생은 정신승리다. 앞으로도 분명히 무너지고 멘탈이 깨지는 날이 있겠지만 내가 정신승리하면 그만이지. 네, 그런 요상한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 시간을 조금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다 제가 의미를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사실 일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게 쉽지가 않아서 텀이 조금 길어질 때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열심히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저희 꼭 성공해서 부자 됩시다. 파이팅!